2020년 공인중개사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은 올해는 8월 10일부터 19일 예정돼 있죠. 워낙 코로나 시국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험 시행일은 10월 31일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1차, 2차 동시 접수 가능하고 시험 가능하죠.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를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이게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는 2차 시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그 다음에 2차 시험 2교시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수는 과목당 40문항, 시험 시간은 1차 시험 1교시 2과목 100분, 2차 시험 1교시 2과목 100분, 2차 시험 2교시 1과목 5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방법은 객관식 오지 선택형입니다. 합격 기준은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 결정 기준입니다. 출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1교시 2과목 같은 경우에 부동산학개론은 85% 정도, 부동산 감정평가로 15% 정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중 민법이 85%, 민사특별법이 15% 정도의 출제 비율로 구성되고요. 2차 시험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70% 내외고 중개 실무가 30% 내외로 구성되어 출제됩니다.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30% 내외,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한 내용이 합쳐서 30% 내외,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이 합쳐서 40% 내외로 출제됩니다. 2차 시험 2교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이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이 30% 내외,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가 4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10월 31일까지 약 석 달 정도가 남은 이 시점에 다 같이 시험 공부를 시작해봐요.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1. 공인중개사 법령. 첫 번째 총칙, 단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종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기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기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 당사자가 한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중개 의뢰인인 중개 의뢰 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 행위에 관한 공동 정범 행위로 처벌될 수도 없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업 미채굴 광물, 니은 온천수, 디귿 금전채권, 니을 점유. 네 개 다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광물을 채굴할 권리는 국가가 부여하므로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며 원천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원천수와 그 용출 및 인수시설에 관한 지배권도 아우러 취득합니다. 중개수수료 한도액은 금전채권 매매 계약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점유 내지 점유권은 점유하는 사실로 취득되는 것이므로 중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기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함으로써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공인중개사라 함, 이 법령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네, 5번. 1번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으로 틀립니다. 2번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송인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이다.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수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리을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개 다 옳은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4.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5.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개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 5.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 당사자 사이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5.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번이 답입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2.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5.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 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1번. 중개업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개업의 요소의 등록 여부와 자격증 유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에 계절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하고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5.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모두 옳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2.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판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3.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5.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무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자격증이나 등록증이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중개 행위를 하려면 자격증과 등록증을 필요로 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업,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니은,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디귿,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리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은, 니을입니다. 디귿의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 할 만한 것이었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장착물이라 볼 수는 없고
중개 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라고 판례에 따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니은 영업용 건물의 비품, 디귿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니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권리금의 형태로 거래되며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은 권리금의 형태로 거래되므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유치권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옳은 것은 5번. 유치권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에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만이 결격사유 기간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는 이중소속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에 관한 법령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4.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의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것은 5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의 저당권은 포함이 되며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 대차의 알선의 부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억 20톤 이상의 선반, 니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디귿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리을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고받을 지인 대토권. 네 개 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선박의 경우 톤수와 상관없이 중개 대상물이 되지 못하고, 판례에 따르면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물투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 가능하고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우용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공개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 기업,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인 대토권. 니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지금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인 입주권. 리을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미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총 3개. 판례에 의하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중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됩니다.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장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제 이곳 생활에 실증이 났어.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고 모든 닭들은 서로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서로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난 굉장히 심심해.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마치 해가 돋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너의 발자국 소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 틈에서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냥꾼들의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나에겐 밀이 소용없는 거야. 밀밭을 봐도 난 떠오르는 게 없어. 그게 슬프단 말이야. 하지만 너의 머리칼은 밀밭과 같은 금발이니까 네가 날 길들이면 기막힐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밀밭이 너를 연상시켜 주겠고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달콤하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날 길들여다오. 생트익쥐베리 어린 왕자 중에서